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던 그 당시에는 혈액암이라는 진단보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 컸어요. 결국에는 제대로 복수는 했지만요. 그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제가 혈액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사실혼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부부는 아닌데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같이 살아보다가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라는 시모 때문이었어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동거도 하면서 살아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고 그런다며. 너희도 급할 거 뭐 있냐?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나중에 올려도 되잖아. 시모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실을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살림만 합치는 건 결혼도 아니고 그냥 동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결혼이에요. 그것도 사실혼이야. 내가 너희 결혼시켜준다니까. 1년만 참으면 되잖아. 너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1년쯤 늦추면 뭐 어떠냐? 그리고 너희 사주 궁합을 봤는데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더라. 1년 정도 서로 확인하는 시간 갖는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잖아. 그랬는데도 너희가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 나도 너 내 며느리로 확실하게 인정해 줄게. 시모의 압박에 저랑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살림만 합쳤죠. 저는 사주 궁합 얘기까지 하면서 결혼을 미루라는 시모의 요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1년만 지나면 며느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에 그 말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사랑도 믿었고 어머님의 약속도 믿고 있었거든요. 1년 지나면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다 하자. 1년 금방 갈 거야. 남편과는 미뤘던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함께 산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은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치료를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저에게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악화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하니까 저는 더 두려웠어요. 이제 막 30이 되었는데 어떻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하늘도 무심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오늘 병원에서 혈액암이라고 진단받았어. 아직은 초기인데 치료는 빨리 시작해야 된대. 남편에게 혈액암이라고 알려주었더니 남편이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제 병에 대해 얘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서 전화를 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넌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암을 걸리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지. 내가 너희 혼인신고 미루라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유, 정말 10년 감수했지. 처음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시모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인신고 미루라고 한 게 왜 다행이에요? 6개월 뒤에 저희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설마 저희 결혼 안 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젊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애미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았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싶어요? 좋게 말해봐야 결과 똑같지 않니? 차라리 독하게 말해서 네가 빨리 떨어지는 게 낫지. 너 암 걸린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멀쩡한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니? 저희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실혼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서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몸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시모의 말에 저는 마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암에 걸렸으니 결혼을 하기로 했던 일을 전부 없는 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게 버려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었다.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병에 걸리면 내쫓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어. 너는 그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애야. 그러니까 괜히 버티지 말고 당장 헤어져라. 너희 사실혼이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했니? 결혼식을 올렸니? 그냥 헤어져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 전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도 전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한 시간에 맞춰서 찾아온 거였어요. 저를 내쫓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던 남편의 마음을 믿었죠. 남편은 시모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헤어져라. 헤어져서 너도 암 치료나 받고 그냥 너 살 길 알아서 찾아서 살아. 우리 아들은 좀 내버려둬라. 우리 아들 아직 창창한데 이 나이에 여자 병수발 들어야겠니?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마구 따질 줄 알았던 남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마치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무심해 보였죠.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더라고요. 시모의 잔인한 말보다 남편의 무심함이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같이 살았다는 게 한스러웠죠. 그런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아들, 내가 오늘 너 결혼정보업체 가입해뒀다. 당장 이번 주부터 소개도 가능하다는데 넌 언제 시간이 되니? 너 이번 주에 바쁜 거 없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하는 거 어때?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결혼정보업체 가입을 했다면서 제 앞에서 소개팅 시간이 언제 되냐고 묻더라고요. 시모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게 분명했죠. 내쫓겠다고 집으로 쫓아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소개팅 받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죠. 그래도 바로 어젯밤까지도 자기 아들이랑 함께 살 부대끼고 한 침대에서 잔 사람 앞에서요. 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시간 돼. 시간은 아무 때나 되니까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정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팅이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 보니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내쫓으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이 두 모자가 저를 내쫓기 위해 힘을 합친 거였죠.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소개팅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나는 뭔데? 당신한테 나는 뭐였는데? 병 걸렸으니까 버려도 상관없다 이거야? 당신 나랑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자고 했던 약속은 다 잊었어? 나 사랑한다며. 먼저 결혼하자고 하는 건 당신이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어? 그거야 당신이 아프지 않을 때 얘기지. 나도 당신이 안 걸린 거 속상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도 젊은 나이에 호랩이 되는 건 싫어. 그리고 암투병 그거 되게 힘든 거잖아. 내가 옆에서 병 치료할 자신도 없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 헤어지면 안 돼? 당신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지. 근데 암이라니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인간아, 그걸 말이라고 해?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나한테 이렇게 원한 살짓 저지르고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너 용서할 것 같아? 너랑 계속 살면 나도 사람답게 못 살아.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날 놓아주는 게 맞지 않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라면 이만 날 놓아줘. 나도 네가 잘 이겨내길 바랄게. 우리 서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지 말고 아름답게 헤어지자. 믿었던 남편한테마저 배신을 당하니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아름답게 헤어지자는 말에 저는 바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있는 힘껏 내려쳤죠. 남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얼굴이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아니, 너 미쳤니? 어디 내 아들 얼굴에 네가 뭔데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안 걸린 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아? 어디서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해? 너 썩 꺼져! 시모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암 걸린 게 벼슬인 줄 아느냐는 말까지 들었죠. 말 같은 건 아무 상관 없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던 말던 신경도 쓰이지 않았죠. 저도 이판사판이었죠. 나라고 너희랑 있는 거 좋은 줄 알아? 나도 남편 될 놈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같이 살지도 않았어. 내가 이런 인간들을 뭘 믿고 어머님 남편하고 불러가면서 같이 산 건지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당신들 꼭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저 못된 년? 말하는 거 봐라. 너 이런 년일 줄 알고 내가 너 처음부터 싫어했던 거야. 내가 말했지? 너희 사주궁합 안 맞는다고. 네가 알아서 꺼진다고 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 나쁜 년아. 저는 그 인간들이랑 같은 지붕 아래 나란히 앉아있기도 싫어서 눈물바람으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제 발로 나가긴 했지만 애초에 시댁에서 저는 내쫓아 쫓기듯 나온 거였죠. 너에게 무슨 꼴이야? 왜 길바닥에서 울고 있어?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정엄마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데 저를 발견한 친정엄마가 보자마자 안아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서 힘이 풀리더라고요. 엄마, 나 암이래. 근데 나 암 걸렸다고 시댁에서 쫓겨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진짜 살기 싫어.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래? 치료야 하면 되는 거지. 그 거지 같은 시댁은 내가 쫓아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게. 너 울게 만든 그 집 내가 천벌받게 해줄게. 불쌍한 우리 딸. 아직 어리고 예쁘기만 한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도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낫게 해줄 거야. 엄마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정말 침착하게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우는데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정말 독한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네 짐은 네 어머님 댁으로 택배로 보내마. 이제 아무도 널 환영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넌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인연이 아니었어. 감히 내 아들을 때린 걸 생각하면 널 가만두고 싶진 않지만 암 걸렸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위자료 보낸다. 이거 받고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시모는 저에게 문자 한 통이랑 위자료라면서 2천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뜻이었어요. 30에 암진단을 받은 것도 서러운데 시댁에서 저를 내쫓기까지 하니까 정말 서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희 같은 인간들 필요 없다 하고 그 집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항암 치료 받아서 5년 만에 완치 판정까지 받았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었고 위자료에 제가 갖고 있던 돈 합쳐서 그걸로 병원비하고 생활비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암투병하는 동안 엄마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죠. 엄마가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암도 완치된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암투병 하던 때처럼 독하게 마음먹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재취업을 하려는데 그건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새로 살게 된 삶인데 취업 말고 네가 진짜로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어때? 어떤 사람들은 회사 그만두고 여행 다니면서 그거 책으로 쓰기도 하고 유튜버가 되기도 하던데. 넌 진짜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야? 이왕 새로 사는 삶,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제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엄마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근데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잘 통해서 그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학 갈 때는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 태블릿을 사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항암기를 웹툰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웹툰 공모전에 투고를 했는데 입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려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내는데 그 공모전을 주최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저희 웹툰 공모전에 투고해 주신 작가님 맞으시죠? 스토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입상은 못하셨지만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성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가 혹시 로맨스 소설의 웹툰화 작업에 참여하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바로 계약을 맺고 싶은데요. 온라인에서 연재되는 웹소설들 웹툰화 되는 거에서 그림 담당으로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정말로 제 그림체가 정말로 여성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인가요? 그럼요. 계약 맺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당장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승낙을 했어요. 작업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소설의 웹툰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걸로 수입도 꽤 늘어났어요. 제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좋았고 제 그림체를 좋아하는 팬들이 제 그림을 따라 그린 그림도 보면서 저는 웹툰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에서 작게 웹툰 학원을 차리기로 했죠. 있는 돈 탈탈 털고 엄마의 지원까지 받아서 작은 규모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오픈을 앞두고 전단지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제가 직접 전단지를 돌리기로 했죠. 알바를 쓸 수도 있지만 학원 여느라 자금이 많이 없는 상태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옆 가게 식당에서도 전단지를 돌려야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이왕 일주일 내내 전단지만 돌리기로 마음먹은 거 우리 가게 것도 해주면 안 돼요? 우리도 전단지 뽑았는데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해주면 안심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일당도 줄 거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식당 전단지도 같이 돌릴게요. 알바비도 주신다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죠. 저에게 알바비도 주신다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우리 학원 전단지랑 옆 가게 음식점 전단지를 길에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만 다녀봤지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일 안 해봤는데 내 학원이 생기니까 겁날 것도 없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받아봤는데 이까짓 건 못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물렁물렁한 제가 아니었죠. 저 많이 독해졌더라고요. 정말 못할 게 없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향해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 인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우리 아들 얼굴에 흠집 날 뻔한 년이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주 황당하네. 어머, 근데 전단지 돌리니?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 살아있으면 뭐하니? 꼴이 그 모양인데. 욕 섞인 말에 누군가 봤더니 전시모가 저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피하지는 못할 망정 한다는 말이 아직도 살아있냐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았죠. 죽기라도 바라셨어요? 아픈 사람 내쫓은 걸로도 부족해서 막말까지 해요? 마주치지 말라면서요. 제가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도 신기해서 그런다. 근데 완치 판정은 받았니? 근데 완치 판정 받으면 뭐하니? 길바닥에서 음식점 전단지나 나눠주고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돈 다 썼지? 아휴, 우리 아들이 계속 너랑 살았어 봐라. 무슨 꼴을 당했겠니? 우리 아들은 지금 아주 잘 살아. 나중에 괜히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거나 빌붙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 약 올릴 게 아니라 알아서 피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혼자서 전단지나 돌리고 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줌만 나중에 안 아플 것 같아요? 나중에 죽을 병 걸리면 내 생각날거려? 또 모르지. 이미 죽을 병 걸려있는지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내가 왜 병에 걸려? 너같이 재수없는 인간들이 저 병에 걸리는 거지? 내가 왜 병에 걸리냐고?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 있어? 전시모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전시모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오더라고요. 길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말리러 오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은 뜻밖에도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시모의 새 사돈이었죠. 어머 사돈, 여기서 다 만나네요. 어디 가시던 중이었어요? 아니면 얘기 나누시는 중인데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전시모에게 말을 걸던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을 받았죠. 다정한 눈매, 차분한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어머 아니에요. 사돈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동네에 볼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상스러운 말을 잘도 하던 인간이 새 사돈에게는 싱긋 웃으면서 우아한 척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 인간을 곱게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전시모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제야 떠오른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모의 새 사돈이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요.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생긴 걸 보면 하늘이 내 복수를 도와주려고 이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시모와 은사님을 동시에 길거리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좁다는 말도 진짜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날 피부로 느꼈죠. 저는 머뭇거릴 것도 없이 바로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전시모의 새 사돈이라면 전시모의 만행을 더더욱 알려야만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은혜예요. 가영고등학교 강은혜요. 부디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깍듯하게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너 정말 은혜 맞니? 너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니? 내가 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저는 곁눈질로 전시모를 바라보았는데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애초에 아는 척을 한 걸 크게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왜 시비를 걸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 아프기도 했고 결혼했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선생님 생각 많이 났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너 근데 좀 마른 것 같다. 아팠다며? 어디가 아팠던 거야? 심각한 거였어? 그림은 계속 그리니? 선생님은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이것저것 묻는데 불안을 참지 못했던 전시모가 선생님에게 팔짱을 끼며 말하더라고요. 사돈, 우리 카페라도 가서 얘기 좀 나눌까요? 날이 너무 더운데 길에 서 있으려니 너무 힘들어서요. 오랜만에 제자 만나신 것 같은데 긴 얘기는 나중에 나누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린 카페에 갈까요? 전시모가 선생님을 끌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말을 이었죠. 저 몇 년 전에 혈액암 진단 받았어요. 지금은 항암 치료받고 안치 판정을 받아서 웹툰 학원 차렸어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결혼식까지 올리기로 했던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더라고요. 제가 암 걸렸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근데 어떻게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해? 제 말에 선생님이 크게 놀라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전심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선생님도 칠거지약이라는 말 아시죠? 전 시어머니가 저보고 병 걸린 것도 죄라고 내쫓겨도 할 말 없는 거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결혼정보업체 가입했다고 소개팅 날짜를 잡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소름 끼친다. 어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너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것들을 가만뒀어?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이랑 인연이 끝났는데 선생님 따님은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죠? 선생님 따님은 저처럼 암 걸린 건 아니시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얼떨떨한 얼굴로 그렇진 않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분 조심하세요. 저 내쫓은 전 시어머니가 저분이거든요.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제가 전시물을 가리켰더니 선생님이 충격을 크게 받은 얼굴로 전시물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충격받은 얼굴이 분노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아니 사돈, 결혼정보업체의 초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린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랑 살림만 차려서 살았던 거지 혼인신고도 안 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통고 좀 한 거라고요. 전시모는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살림 차리고 살았으면 사실혼 관계인데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를 아픈 사람이라고 내쫓아요? 이것도 사기 결혼인 거 몰라요? 선생님이 전시모에게 마구 따졌더니 전시모가 안 되겠는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동거도 좀 할 수 있지. 사돈,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제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시모가 뻔뻔하게 나오는 게 제 눈에도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전시모의 만행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냥 동거였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 1년만 미루라고 한 거였잖아요. 우리 엄마랑 서로 사돈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 인간한테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한테는 시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정말 그냥 동거는 아니었죠.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할 때는 이런 사실 싹 빼고 가입하셨었나 봐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어머, 기가 막혀. 그래놓고 그냥 동거라고? 그러고 얘 암 걸렸다고 내쫓고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우리 딸 결혼 안 시켰어요. 소름 끼치는 인간이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냥 호칭만 좀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얘 혼자 김칫국 들이킨 거라고. 지금 애들끼리 잘 사는데 사돈은 왜 저런 애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전시모가 뻔뻔하게 나오니까 선생님은 화가 더 나서 소리쳤죠. 지금 그 태도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사기 결혼 맞고 혼인 취소 소송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에요.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돈, 잠시만요.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애들 잘 사는데 딸 이혼녀 만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난 우리 아들 절대로 이혼남 못 만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전시모가 선생님에게 매달려서 애원하듯 말했지만 선생님은 전시모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죠. 그건 무섭다고 사기친 걸 눈 감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 딸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얘기죠.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고 제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돈, 아니 아줌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암 걸려서 아픈 사람 내쫓는 거 보면 근성할 만하죠. 아픈 사람 내쫓고 사기쳐서 결혼하고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세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몇 명이나 생기지 알아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니까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잘못했단 사과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내 제자한테도 하세요. 지금 그쪽이 사과해야 할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인 줄 아세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은혜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연락처 좀 줄래? 선생님은 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전시모는 선생님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빌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저는 학원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선생님이었어요. 너랑 우연히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 어쨌든 너에게 들은 말을 딸에게 들려주었더니 딸도 화가 많이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어. 네가 해준 말로 우리 집에 큰 소란이 있었지만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솔직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지 못하게 말한 거 죄송해요. 아니다. 네 마음도 알 것 같아. 나도 지금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것도 이해가 돼. 네 탓 아닌 것도 알아. 마음 쓰지 마. 결국엔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그나저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하네. 선생님은 네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게 좀 아쉬웠는데 결국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다니까 뿌듯하다. 그냥 작은 웹툰 학원이에요.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선생님이 저에게 재능 있다고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서 이쪽으로 도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과는 그동안 못 나눈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복수를 했지만 선생님은 집안에 큰 소란이 생긴 것이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도 선생님의 딸도 알아야 하는 일이었고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다고 하니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학생이 2명 정도 생겨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 작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전시모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암까지 완치됐으면 너 좋을 대로 살면 그만이지. 왜 남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결혼 안 시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너 떼어내느라 힘들었는데 길바닥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너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는데 기분 정말 더러웠죠. 치가 떨리는 게 누군데. 저에게 생난리를 치는 전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해서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던 며느리 암 걸렸다고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 결혼까지 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길에서 마주쳤으면 알아서 피해갈 것이지. 먼저 시비를 건 게 누군데? 그래놓고 내 핑계를 대? 내가 만만했던 거지? 음식점 전단지나 돌리고 있는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게 괘씸해서 그렇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내가 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는지 알아? 나 학원 열었어. 내가 학원 원장이야. 그래서 우리 학원 전단지랑 옆 가게 전단지 같이 돌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난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암도 완치되고 학원도 열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함부로 나한테 너 같은 개라는 말 하지 마. 나도 당신 아들 같은 놈이랑 엮일 뻔한 거 짜증나니까. 네가 학원 원장이라고? 주제에 노력을 많이 더했구나.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네 죄 우리 아들이랑 인연이 아니었어. 우리 사돈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겨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부자 사돈 놓치고 내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 줄 알아? 우리 아들 혹시나 결혼에 문제 생길까봐 회사도 옮겨서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남 되게 생겼잖아. 너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엄청난 손해를 네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이거 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당신 벌 받는 거야. 그리고 이게 끝일 줄 알아? 앞으로 더한 일도 생길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천벌 받을 거야. 하늘이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놔둘 줄 알아? 애초에 길바닥에서 만난 당신 새 사돈이 내 은사님이라는 것부터가 당신 천벌 받는 거 시작이었던 거야. 이게 단순한 우연인 것 같지? 당신 이제 더 큰 저주 받을 거야. 나쁜 인간들은 천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전시무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천벌이니 저주라니 말을 한 이유가 전시무가 미신, 저주 이런 걸 믿는 편이란 걸 알고 한 말이었죠. 그런 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 방금 한 말 취소해. 너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함부로 하니? 소름 끼쳐 얘. 그럼 내가 엄마가 돼서 우리 아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가만 보고만 있어? 내가 엄마니까 나서서 말린 거지.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야? 당신 때문에 나 많이 독해졌어. 내가 예전에 뭘 몰라서 그저 예의하며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내가 예전이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사람 아프고 힘들 때 내쫓아놓고 두 다리 뻗고 잘 살려고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미 지난 일을 갖고 왜 그러니? 나라고 너 내쫓으면서 마음 편했겠니? 너랑 내 아들 둘 다를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어. 이제 그만 원한 좀 풀어라. 좀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사람이 벌벌 기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가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당신 집에 재앙이라도 생기게 해달라고 할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어머머, 얘 너 미쳤니? 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한때는 네 시어머니였는데 이럴 수 있니? 넌 나에 대해 왜 이렇게 나쁜 감정만 있니?
전시무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겁을 잔뜩 먹은 목소리를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한때는 내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며느리 아프다니까 고민도 않고 내쫓았잖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내 눈에 띄지도 마. 그땐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날은 마가 낀 날인지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항암 치료 내내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헤어지고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던 사람이 헤어지고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결국에 버려졌어. 버려지고 보니까 네 기분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아. 너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괜찮니? 내 생각 많이 했지. 아니? 내 기분이 어땠는지 너 절대 몰라. 나는 너처럼 사기쳤다가 버려진 거 아니고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내 기분을 알아? 그리고 네 생각 많이 했냐고? 정말 많이 했어.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나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언젠가부터 너 있고 내 인생 잘 살고 있었어. 너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제 기분을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는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소개팅 날짜를 잡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리고 암도 완치됐다면서 지금은 무슨 일 하면서 지내? 엄마 말로는 얼핏 학원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회사 생활만 하던 네가 사업하는 배짱도 있는 줄은 몰랐어. 넌 어떻게 더 멋있어졌냐? 니사가 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 근데 넌 사기 결혼했다며? 너 같은 놈은 괜히 여자 만나서 여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 아니면 널 그렇게 사랑하는 네 엄마랑 단둘이 살거나. 그게 네가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고 사는 방법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너 다 이해해.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 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알아. 나 사실은 너랑 헤어지고 세상과 가서도 네 생각 많이 했어. 너랑 헤어지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 제가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헛소리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것 같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헛소리를 해? 네가 힘들었다고 하면 나는 대체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내가 항암 치료 받는 동안 연락 한 번 한 적 있냐? 나 내쫓고 너 신나게 잘 지내놓고 왜 이제 와서 힘들었대? 연락 안 한 건 마음 약해질까 봐 그런 거야. 네 눈엔 내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너랑 살 때는 기죽어 있었던 적은 없는데 두 번째 부인은 집에 너무 잘 살았거든. 그래서 사실 나 많이 힘들었었어. 주변에서도 자꾸 와이프랑 나 비교하는 말 들리는 것도 힘들었고 기둥서방 취급하는 인간들도 많아서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런 걸 티낼 수도 없고 나 혼자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 너랑 살 땐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는데 너랑 지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고 좋았거든. 내가 너랑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도 정말 많이 했어. 내가 네 넋두리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아? 겨우 그 정도 갖고 지금 내 앞에서 떠들어? 네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건지 잊었어? 난 네가 버린 사람이야. 그것도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네가 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와서 내 생각 많이 했다고 하면 내가 좋아를 할 줄 알았어? 그래도 더 완치됐다며. 나 그 말 듣고 진짜 기뻤다. 알잖아. 너 아프지만 않았으면 나 너랑 계속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 완치됐다고 들어서 기뻐서 연락한 거야. 어쩌면 너랑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거든. 이제 완치됐으니까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없어진 거잖아. 개수작 부리지 마. 내가 죽다 살아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도 넌 아니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쫓고 다시 잘해볼 생각을 해?
넌 어떻게 된 애가 나를 내쫓고도 내 생각을 하고 나한테 그 말에 전화기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얘기해봤어? 네 엄마가 거품 물고 쓰러질 것 같은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만큼 앞으로 더 잘해주면 되잖아. 나 자신 있어. 너만 허락해준다면 바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어. 네가 원하던 거잖아. 나 네가 원하던 거 해주고 싶다. 아, 진짜 황당하네. 야, 너한테 연락 오기 전에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먼저 난리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 초혼인 거 속이려고 회사까지 옮겼다면서? 애썼더라? 나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도 상관없으니까 네가 다니는 회사에 네 엄마랑 네 놈이 한지 폭로해버릴까? 회사에서 네가 한 짓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정도 망신은 당해야 네가 헛소리 그만할래? 회사에 내 사적인 얘기를 굳이 왜 해? 나는 그냥 네가 지금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거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짜 나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거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센 놈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놈인 거 알지? 난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지도 말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철저히 망했으면 좋겠다. 너 너무 악담이 심하다. 아직도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줄은 몰랐다. 나는 예전 일 잊고 너랑 잘해보려고 전화한 거야. 예전 일을 왜 잊어? 너는 나한테 한 짓 절대로 잊지 마. 죽을 때까지 네가 한 짓 절대 잊지 마.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너랑 얘기 못하겠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너 이러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무섭다. 아픈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사기쳐서 결혼까지 한 나쁜 놈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안 좋은 일이 끼길 바란다. 전 남편 놈이 기겁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도 전시무와 전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못했던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는 잠도 잘 오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웠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이래서 하고 싶은 말 참으면 병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속이 아주 개운했어요. 징그러운 그 두 인간은 그 뒤로 저에게 연락을 하진 않더라고요. 제대로 겁을 준 게 잘 먹힌 모양이었어요. 요즘 저는 학원에 학생 수가 늘어나서 많이 바빠졌어요. 요즘엔 웹툰 작가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운영 착실하게 잘하고 있고 수입도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즘 정말 살맛나요. 돈도 많이 버니까 건강 챙기려고 유기농으로만 식재료 사고 요리도 직접 해서 먹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전 이제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건강 잘 챙겨서 씩씩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